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오늘 2019년 9월 23일 이제 해도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조금 전 제가 평상시 잘 알고 지내는 어느 기자 한 분한테 저 선배님 이 글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라고 카톡으로 글 하나를 보내왔어요. 읽어보니까 김영환 전 의원, 그러니까 이 양반 4선 의원이고 옛날 김대중 정부 시절에 과학기술부 장관을 했던 그런 분입니다. 나이는 그렇게 사실 많지 않아요. 1955년생인데 이 양반 경력을 보면 좀 재밌습니다. 1955년생이니까 대략 한 7, 4학번쯤 되겠죠. 연세대학교 치대 치과의사입니다. 이 양반은 그 치대를 다니다가 77년에 긴급조치 구호로 구속되어서 20개월 동안 감옥 생활했어요. 그리고 1980년 서울의 봄 때 일단 복교를 했는데 또 5.18 이후에 다시 학교에서 쫓겨났죠. 이 양반이 보면은 여기저기 뭐 전기 용접공도 하고 뭐도 하고 그야말로 위장 취업도 아니죠. 사실 먹고 살기 위해서 그 당시에 보면 뭐 용접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노동의 현장에서 뛰면서 뭐 김근태 이 양반하고 또 인연이 되어서 1995년에 새천년 민주당만 아니지 그때 새정치국민회의군요. 국민회의 만들 때 이제 정계에 입문했고 96년에 첫 바지를 달았던 양반입니다. 저하고는 제가 김중건 대표를 보좌하고 있을 때 이 양반이 당에서 대변인하다가 바로 얼마 안 있어서 과학기술부 장관으로 갔던 그런 분입니다. 근데 이 양반 현재는 보면 이제 안철수하고 함께 나와서 국민의당으로 또 현재는 바른미래당에 당적은 있습니다만은 이제 보면은 조금 한 걸음 떨어진 입장에서 이번 조국 사태를 갖다가 보면서 아마 본인의 소회를 쓴 것 같아요. 참고로 이제 김영환 의원은 자기가 필명으로 시집을 냈던 시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글이 굉장히 말맛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거 갖다가 한번 이 김영환 전 장관의 글을 한번 소개해드리는 것으로서 지금 우리 일반적 국민들 상식으로 어떻게 조국 사태를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 생각에 가름고사합니다. 자, 이게 제목입니다. 늦었다. 조국. 이제는 그 자리를 지켜라. 조국은 꼼짝 말고 법무부 장관직에 생명을 걸어라. 정치 생명을 걸어라. 오호 통제라. 이제 늦었다. 불행하게도 이제 문재인 대통령 또한 돌아오지 못할 다리를 건넜다. 조국은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 후보직을 사퇴하는 것이 옳았고 그를 사퇴시키는 것이 100번 옳은 일이었거늘 착한 대통령은 열혈 지지자들의 가시덤불에 갇혀버리고 말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결국 순천자의 길을 버리고 역천자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갔다. 순천자는 존하고 역천자는 망하니라는 명심보감 천명편의 말이다. 이제 조국을 향한 화살은 국민들의 분노의 파도 위를 지나 문재인의 배로 빠르게 날아갔다. 국민의 합리적, 상식적 판단과 맞서는 오만과 독선의 길로 돌아서게 되었다. 지난 시절 독재자들과 실패한 대통령들은 오롯이 이 오독의 길을 걸어갔고 스스로 적폐를 자초했다. 반복되는 이 역사는 얼마나 불행한 일이며 이로 인해 국민들은 얼마나 고통을 당해야 했나. 남은 임기 동안 꼼짝달싹하지 못한 채 민생은 방기되고 경제는 포리하고 외교는 길을 잃고 안보는 내동댕이 채주고 국민의 사기는 땅에 떨어질 것이다. 도대체 조국이 무엇이고 검찰개혁이 무엇이건데 피땀으로 폐허 위에서 세운 대한민국을 이렇게 대해 흔든단 말인가. 이것이 우리가 민주화 운동으로 목숨을 걸고 그들이 피 흘려 싸워왔던 민주주의란 말인가. 적폐청산을 외치던 정권이 적폐청산의 대상이 되었다. 공정과 정의는 이제 구두선이 되어 가을 하늘로 날아갔다. 입만 열면 촛불정신으로 나라를 다시 세우겠다던 그대들이 아닌가. 정의를 위하여, 검찰개혁을 위하여, 조국을 위하여. 아직은 불법이 드러난 것이 없고 나쁜 선례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고 촛불정권의 제주권을 위해서라고 이제 꼼짝 말고 마냥 그 자리에 계시라. 그리하여 역산의 심판을 받아라. 우리가 믿는 것은 그저 커먼센스, 즉 상식이죠. 우리가 믿는 것은 그저 커먼센스. 마녀 사냥 같은 가짜 뉴스에 굴하지 말고 억울한 장관의 따님에게
참지 말라 충고하는 대통령의 아들의 조언대로, 대통령의 아들은 문준영 씨입니다. 조언대로 사퇴를 주장하는 이들과 대들어 싸우시라. 그러나 지난 한 달 동안 조국이 통째로 조국을 바꾸었다. 많은 사람들이 공정에 대하여, 정의에 대하여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우리가 지금 오늘 확인하게 된 것은 이 상식의 나라에는 아직 부정과 불공정에 대한 면역이 살아있었다. 정의에 대한 항체가 남아있었다. 광화문은 정파의 진지가 아니라 정의의 아고라가 되었다. 즉 정의의 광장이죠. 촛불이 진영의 전유물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불꽃이 되었다. 최근에 보니까 그 보면 보수들이, 또 학생들이, 또 보면 교수들이, 또 4,000명 넘는 의사들이 그 촛불을 갖다 드는 것을 갖다가 비유한 것 같습니다. 진보 언론은 민낯을 드러냈고 곡학 아세하는 지식인들의 모습이 적나라해졌다. 진보 정당은 그들의 정의가 어디까지인지 그 종착역을 보여주었다. 아마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의 정의당의 행태를 뒤튼 이야기입니다. 걸핏하면 촛불을 표방하던 진보의 위선을 밥만 먹으면 개혁을 내세우는 정치인들이 어떻게 타협하고 비겁에 잔을 드는지, 어떻게 침묵의 숲으로 유일하는지를 보았다. 민주당의 민주가 없고 정의당의 정의가 없으며 바른미래당의 미래가 없고 한국당의 희망이 없다. 국민의 커먼센스가 결국 무당파로 내몰렸다. 이 와중에 빛나는 사람이 있다. 오직 조국이다. 불철주야 검찰개혁을 외치는 조국과 그를 변함없이 지지하는 대통령의 의리와 고집이 있다. 틀림없이 이 나라는 조국의 산 역사가 되고 교훈이 될 것이다. 카멜론처럼 현란한 말의 성찬으로 국민을 속이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말을 바꾸는 지식인과 정치인들의 연기를 좀 더 지켜보기 위해 조국은 그 자리에 서 있어야 한다. 모진 비바람이 닥쳐도 무너지지 않는 진영만을 믿고 무소의 뿔처럼 가기 바란다. 믿을 것은 진영이고 우리 편이며 그것이 철옹성이라는 신념으로 파도처럼 바위처럼 밀어가기 바란다. 여론조사에 일비할 필요가 없지 않은가. 결국 돌아와 진영 앞에 설 30대와 40대가 있지 않은가. 땡전 뉴스 같은 방송에 식상해버린 지 오래다. 입만 열면 개혁을 부르짖던 언론이, 침묵하던 언론이 다시 기지개를 켜고 어떻게 이 사태를 물타기 하고 교묘하게 언론을 몰고 가는지 지켜보자. 여론조사와 지지율에 짓눌려 있던 어제의 국민들이 아니다. 이 와중에 우리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 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며칠 전에 얘기해서 국민들 속을 뒤집어 놨죠. 이 와중에 우리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아닌 밤중에 웬 홍두깨. 아니 도대체가 아닌데 도대체 청와대와 대통령이 우리와 한 하늘 아래 사는 분 맞는가? 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염장을 지른다. 이러니 조국을 몰고 가시는가? 이제 알겠다. 불통은 박근혜 대통령에만 있는 것이 아니구나. 최순실은 지난 정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구나. 정유라보다 더 질기고 커다란 특권과 반칙이 이 정부에도 있구나. 지루했고 불편부당했던 적폐청산이 결국 오늘의 적폐가 되어 도마에 오르려 하고 있다. 그대들이 하던 그 말씀과 그 논리가 그대로 부메랑이 되었다. 내로남불도 모자라 조로남불이라던가. 조로남불은 조국이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입니다. 모국어를 더 이상 오염시키지 마라.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고 국민에게 충성하겠다던 대통령의 총애를 받으신 우리 검찰총장이 하루아침에 적폐검찰로 내몰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하면서 우리 총장님 한 거 아시죠? 그 우리 총장님 얘기한 겁니다. 아직 잉크도 마르기 전에 말이다.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라던 대통령의 말씀은 어느 나라 총장에게 누구를 두고 하신 말씀인가? 대한민국 검찰은 조국의 의혹을 있는 그대로 조사하면 되고 조국 장관은 떳떳하게 법 앞에 수사받으면 된다.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라던 대통령의 당부는 이번 조국 사태는 검찰개혁의 금자탑이 될 것이다. 검찰이 이토록 국민의 사랑을 받아본 적이 있었던가? 참 재밌는 얘기예요. 검찰이 이토록 국민의 사랑을 받은 적이 있었던가? 검찰개혁의 주춧돌이 놓여졌고 대들보가 세워지고 있다.
검찰을 우리 검찰총장으로 세우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을 세웠을 때 얘기하는 겁니다. 검찰을 우리 검찰총장으로 세우고 대법원과 헌법재판관을 우리 법 연구회로 채우고 언론을 겁박하여 우리 언론으로 재갈을 물려도 국민의 카먼센스 상식을 지워버릴 수는 없다. 정부는 시장을 이길 수 없고 진영이 국민을 이길 수 없고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조국은 역설적으로 여실히 보여주었다. 그리하여 조국은 이 나라 검찰개혁의 도구가 되었고 민주주의의 모퉁이 돌이 되었으며 문재인 정권 몰락을 경고하는 경고등이 되었다. 무엇보다 얼마나 많은 국민들의 눈과 귀를 속이던 사이비 지식인들의 위선과 특권을 한 방에 날려버렸다.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해냈다. 이 사이비 지식인 누구누구인지 아시죠? 보면은 뭐 유시민 씨니 공지영 씨니 누구니 이 사람들을 특권을 한 방에 날려버렸다. 걱정 마시라. 검찰개혁은 이미 시작되었고 민주주의는 작동되고 있으며 국민은 눈을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다. 오만과 독선의 대통령과 정부에게 경고를 보내고 있다. 위대한 국민이고 위대한 조국이다. 그의 커다란 업적은 역사의 찬연히 빛날 것이다. 참 우리 김용환 전 장관 엄청 비트시네요. 그의 커다란 업적은 역사의 찬연히 빛날 것이다. 누구도 없애거나 왜곡할 수 없는 힘, 그것이 국민의 카먼센스이시다. 조국 꼼짝마오 마냥 그 자리에 계시라. 참 보면 뭐 김용환 의원도 얼마나 속이 터졌으면 이와 같이 뒤트는 이런 담시를 지었겠습니까? 글쎄 뭐 저도 비슷한 생각이에요. 아마 지금 오늘 오전 9시부터 그 방배동에 있는 조국 장관 집을 갔다가 검찰이 압수수색하고 있는데 이러고도 조국 장관은 아마 물러나지 않을 겁니다. 왜? 그 양반은 입만 열면 무죄 추정의 원칙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뉴욕에 가 있는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사태를 두고 어찌할지 몰라서 그야말로 혼비백산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 김영환 의원의 이야기대로 국민들의 상식, 침묵하는 대다수 국민들의 상식이 결국은 역사를 갖다가 제자리로 돌려놓을 것 같습니다. 오늘 김영환 전 장관, 김영환 전 의원의 뭐 그 양반 시인이죠. 담시를 소개하는 것으로서 지금 현재 그러니까 김영환 의원 같은 분도 어떻게 조국과 문재인을 바라보고 있는가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